탐정 손수호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손 변호사는 책 좀 읽으세요? 책이요? 가끔 읽습니다. 왜 이렇게 놀라세요? 네. 아니 항상 뭐 대본에 없는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네. 탐정 손수호. 사실은 앞에서 이제 어금니 아빠 사건도 소개했습니다만 참 희한한 사건 사고가 많은 요즘입니다. 청취자 전영자님은 이제는 웬만한 사건에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실 정도인데 탐정 손수호에서 오늘 주목한 사건은 뭡니까? 네. 결혼을 앞둔 자신의 예비 신부를 군인이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이 그 군인을 죽였고요. 이게 정당방위로 인정받아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어제부터 이 포털 사이트에 많이 본 뉴스에 계속 올라있을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이 사건인데 네. 단순히 화제여서 올라오신 건 아닐 테고 어떤 이유입니까? 그렇죠. 이게 3명 중에서 2명이 사망을 하고 1명만 살아남았죠. 예. 그리고 또 휴가 중인 현역 군인이 등장을 합니다. 또 당시에 여러 언론에서 아주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맞아요. 결국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었죠. 예. 게다가 정당방위 인정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컸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당방위처럼 보이더라도 죽인 경우에는 사망을 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을 잘 안 해줬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검찰이 정당방위로 인정을 했고요. 예. 이 부분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골라오셨군요. 이게 2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2015년이었는데요. 벌써 2년 조금 더 지났죠. 예. 육군 모부대 소속 장모 상병이 정기 휴가를 나왔습니다. 휴가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 장 상병이 새벽 5시 30분쯤에 서울에 있는 한 다가구 주택에 침입을 하고요. 방에서 잠자고 있던 예비 신부 박모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합니다. 예. 맞은편 방에서 자고 있던 예비 신랑 양모 씨가 이제 예비 신부의 비명 소리에 놀라 뛰쳐나왔고요. 예. 그 후에 장상병과 양모 씨의 몸싸움이 벌어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군인이 예비 신랑의 칼에 찔려 사망하고 맙니다. 예, 침입한 군인을 그러니까 예비 신랑이 찌른 거예요. 네, 결혼을 2달 앞둔 예비 부부에게 참 참혹한 일이 발생한 거죠. 3명 중에 2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예비 신랑의 행위는 정당방위냐 아니냐 이게 논란이었던 거고요. 경찰은 정당방위라고 보아서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냈는데요. 예. 검찰은 긴 시간 고민합니다. 살해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돼서 기소되지 않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또 법적 근거가 확실해야 하고 그렇죠.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예. 그러다가 드디어 검찰도 정당방위 때문에 죄가 안 된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죠. 어제가 되는 거죠. 예비 신부는 살해당하고 자신은 2년 넘게 살인 혐의를 벗지 못한 채 살고 참 이 예비 신랑도 정말 힘들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검찰은요 여러 외국 사례도 검토해야 되고 또 국민들의 법 정서 변화도 고려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물론 검찰이 이제 여러 긴 시간 동안 진지하게 고민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 관련해서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짚어봐야겠죠. 예,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 있다. 자, 그렇다면 손수호 탐정이 주목한 첫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언론부터 문제였다. 언론부터 문제였다고요? 언론? 네. 사건 발생 직후에 여러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보도를 이제 쏟아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그냥 활용을 해가지고 예.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그 결과 피해자인 양 씨가 오히려 살인자로 오해를 받기도 했죠. 양 씨가 이제 예비 신랑이. 그런데 그 후에 정정 보도를 하거나 또는 양 씨에게 사과를 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방송에 등장했던 일부 그 유명 프로파일러들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짐작의 근거에서 이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거든요. 예. 일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구역질 나는 일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피해자 양 씨 입장에서는 예비 신랑 입장에서는 참 언론이 원망스러웠을 텐데 예를 들면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된 거고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났어요? 네, 먼저 첫 번째로요. 숨진 예비 신부와 이 장상병 군인이 원래부터 알던 사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죠. 예비 신부하고? 네. 설마 휴가 나온 강도가? 군인이 아무 이유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의문이었는데요. 예. 하지만 수사기관은요. 현장 주변의 CCTV는 물론이고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 군인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예. 그리고 당사자들의 그 직전 1년간 통화 기록, 디지털 증거, 또 뭐 동료, 가족, 지인들의 뭐 이야기까지 다 종합 분석했는데요. 예. 그 결과 예비 신부와 장상병은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우발적으로 그럼 저지른 범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발적으로 어떻게 이 휴가 나온 장병이
그냥 아무 집이나 막 들어갑니까? 네, 설명이 필요하겠죠. 예. 이 군인이 과거에 그 공릉동의 그 집 인근에 살았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쪽 지리를 잘 아는 거군요. 네, 낯선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평소에 지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예. 이 군인이 술만 마시면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었고요. 또 결정적으로 예.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술에 취해서 장상병이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집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상 행동을 했던 사실이 확인된 거죠. 그렇군요. 예비 신부 입장에서는 참 기가 찰 노릇이네요. 이 사람하고 그렇죠. 아는 사이여서 마치 무슨 뭐 얘 내인이 찾아온 것처럼 보도가 됐다니. 네. 두 번째는 어떤 의혹이었냐면 이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하고 강도를 다 살해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막 언론이 제기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방에 혈흔이 남았어요. 이 혈흔의 패턴을 분석했을 때 일각의 분석과 달리 이 숨진 예비 신부 박 씨가 강하게 저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또 보강하는 증거가 있죠. 이 예비 신부의 손톱 아랫부분에 이 군인 장상병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강하게 저항을 했다. 손을 써서 그런 그 추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예비 신부 박 씨와 군인 장상병의 손에서요. 동일한 섬유 미세 증거가 발견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 방에 있던 이불의 조직이 섬유의 조직이 이 두 사람의 손에서는 발견이 된 건데요. 그 이불 위에서 어떤 격투라든지 저항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예비 신랑의 손에서는요. 이 군인의 이제 그 DNA가 전혀 발견되지가 않은 것이죠. 예비 신랑의 DNA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좀 얘기가 복잡합니다만은 과학적으로 다 분석해 보니까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데 언론들이 너무 선정적으로 보도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제 또 사건 발생 전에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싸웠다는 그런 그 주장도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거 역시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언론이 수사건 가지고 수사해 가면서 보도할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보도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피해자가 있으니까요. 탐정 손수호가 주목한 두 번째 포인트 뭡니까? 정당방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다. 정당방위. 그렇죠. 법에 규정돼 있죠.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하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오늘 당연한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려워도 참 어렵다면서요. 네. 특히나 이제 상대방이 사망했는데 정당방위로 인정된 사례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1990년도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27년 전이네요. 아주 옛날이네요. 그러네요. 90년에 경상북도 한 지역에서 남성을 묶어놓고 자신의 애인을 눈앞에서 강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야, 네, 그러한 사람을 결박을 풀고 격투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정당방위 인정이 됐어요. 27년 전에 한 번. 네. 그 이외에 찾기 참 어렵습니다. 이 정도로 배경이 어떻고 또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다른 사람을 죽였는데도 정당방위 인정받아서 처벌받지 않은 경우 참 찾기 어려운 일인데요. 그만큼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그런 결정 내리기 어렵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손수호 탐정님, 이왕 정당방위 얘기가 나온 김에 어떠해야지만 법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형법 21조의 규정이 있어요.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확인 한번 해보죠. 1항인데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이거는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아니한. 이거 말 듣고 나니까 더 어려워요.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자기나 또는 다른 사람의 그런 법익을 지금 막 누군가 침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막. 네. 현재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누군가가 나를 막 칼로 찌르려고 하는 이 순간에 내가 그렇습니다. 방어를 했다. 이건 정당방위. 침해가 임박한 경우도 포함이 되니까요. 그리고 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균형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이게 정당방위입니다. 근데 이 항에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바로 과잉방위인데요. 이게 방어 행위이긴 한데 정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과잉방위로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로 나를 막 찌르려는 순간은 아니지만 칼을 들고 있었고 찌를 것이 분명해 보이는 어느 정도 그 정도 상황에서 내가 방어를 했다, 공격을 했다, 뭐 이런 식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기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상대방은 몽둥이로 때리려고 하는데 내가 칼로 찔렀다. 또는 상대방은 맨주먹으로 치려고 하는데 나는 몽둥이로 쳤다. 이런 과잉 광고 아니냐 정도의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과잉방위를 하더라도 야간에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이거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과잉방위인 건 맞아. 하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는 그럴만했어라고 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요, 지금까지 정당방위처럼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보이는데도 인정받지 못했던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네. 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저는 지금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네. 도둑 뇌사 사건이 있었어요. 빨래 건조대로 도둑을 쳤어요. 네. 자기 집에 들어온. 그런데 그 도둑이 사망한 거 아닙니까? 뇌사로. 그렇습니다. 이때 이 사람 저 정당방위 인정 안 됐죠. 인정 안 됐죠. 집주인. 네, 이게 2014년 사건인데요. 예. 술 먹고 집에 귀가했어요. 예. 그런데 집에 도둑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도둑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주먹으로 때려서 넘어뜨리고요. 도망치려고 하자 뒤통수를 발로 차고 지금 빨래 건조대, 허리띠 등으로 때렸는데 맞아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9개월 후에 사망합니다. 그러자 그 이제 도둑 집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고요. 예. 하지만 이제 집행을 3년간 유예했는데요. 즉 유죄였습니다. 정당방위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침입자를 제압했으면 거기서 그쳐야 되는데 방어 행위를 넘어서 공격을 했다. 즉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람을 불필요하게 공격했다라고 해서 정당방위 인정이 안 된 그럼 사람입니다. 아까 그 기준에 따르자면 이 사람은 과잉 방어를 했는데 네. 예. 그럴 만한 여건이 충분하다라고 했으면 처벌이 안 됐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거죠. 이제 어떤 기준인지 대충 이해가 가네요. 혹시 사례 한 가지만 더? 네. 올해 6월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요. 예. 이제 동료가 돌과 강목으로 여러 차례 자신을 때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싱크대 서랍에서 흉기를 꺼내서 가슴과 팔을 찔러 숨지게 한 그 외국인이 있었는데요. 예. 이 경우도 정당방위 인정이 안 됐어요. 왜요? 먼저 폭행 당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가슴 부위를 흉기로 깊게 찔러 살해한 거는 방어의 한도를 넘은 것이다라고 해서 징역 7년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과잉 방어를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본 거네요. 법원은 정당방위를 굉장히 좁게 보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나 상대방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들을 쭉 비교를 해 주시니까 이번에 그 공릉동 예비 신랑 신부 사건이 왜 정당방위로 인정됐는지 대충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좀 법적으로 따져도 분명해 보이거든요. 사실은 정당방위라는 게. 근데 왜 불기소 결정까지 2년이나 걸렸어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주목하고 싶은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예. 검찰은 지난 2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왜 2년이나 끌면서 그 예비 신랑이 정말 마음고생을 그렇게 오래 해야 됐던 건가? 사실 법적으로 지금 정당방위가 명확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고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도 의혹은 있고 그런데도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경찰은 정당방위로 보아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예. 그게 2015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은 이건 불기소건입니다라고 비교적 빨리 판단을 내렸는데 네. 검찰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고민을 한 거예요? 이제 검찰이 2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인지 못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사건 처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절차적으로도 검찰 심의위원회까지 열었다. 특히나 법리적으로도 외국 사례도 검토했고 그동안의 판례들도 분석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긴 시간 같고요. 예. 특히나 그동안 명확한 결론 없이 애매한 상태로 흘렀기 때문에 피해자 양 씨, 예비 신랑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언론에서도 혹시 이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와 군인을 살해한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추측성 보도를 한 상태에서 2년 동안 검찰이 결론을 내려주지 않다 보니까 살인범의 어떤 그런 시선을 2년 동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년 동안 지인과 연락 끊고 운둔 생활을 했어요. 그래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었죠. 지금 생계 유지도 어려운 지경이라고 합니다. 참 안 됐네요. 신중하게 처리했다라는 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이 정도 분명해 보이는 거라면 조금 더 서둘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 탐정 손수호 손탐정의 마지막 한마디는 뭔가요? 그동안 경찰의 소동수사 문제를 여러 번 지적했죠. 예. 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이 상당히 신속하고 깔끔하게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은 빨리빨리 잘했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그동안 경찰에 했던 부탁을 언론과 검찰에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사망사건, 강력사건, 특히나 살인사건의 경우에는요. 더더욱 내 사건이다. 내 가족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탐정 손수호 오늘 공릉동 예비 신부 살인사건 들여다봤습니다. 손수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